녹록치 않은 지방살이, 만만치 않은 퀴어살이, 할 말 많은 쥐들이 모여 떠드는 오디오 쇼. 시골집 퀴어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PD님 도움 없이 이렇게 네.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저희 첫 독립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읒입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지은님? 예.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네, 요새 좀 시민사회단체 총회 시즌이라 그런지 저희도 총회를 해야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왔습니다. 네. 저는 백수라서 잘 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노셨나요, 저번 주? 저번 주는 또 뭐 했지? 정말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삐 사시는 것 같아요, 지하는. 그러니까요. 가지각색으로 놀고 있어요. 네. 주로 시외로 나가고 저희가 지금 부산에 사는데 부산 밖에 있는 어딘가에 한 번씩 나가고. 네. 그 찜질방 사진이 네네네. 또 올라왔더만요. 굉장히 고전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찜질방에 네, 찜질방 매니아 분이 계셔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거기 초고온 가마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글루처럼 이렇게 가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도자기들이 쪄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를 약간 용도 변경해서 사람을 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근데 이제 여기 불 피우는 데서부터 가까우면 이제 가까울수록 뜨거운 방인 건데 그 맨 끝에는 미온방, 저온방, 고온방, 초고온방이 있어요. 초고온방은 나는 진짜 들어갔는데 5초 만에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다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살짝 익지 않았을까요? 내가 보기엔 사람들 화상 입었어. 다들 그냥 화상을 입었는데 하지만 거기 이제 매니아 보통 이제 할머니, 아주머니들께서는 그 정도 이제 1도 화상 정도 입어야 잘 찢었다 이러고 이제 살짝 마이야르가 돼야 그렇죠. 이제 만족하고 이제 귀가하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찜질 문화 자체를 그렇게 안 즐기는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는 찜질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사주에 불이 많나? 그런가? 토가 많나? 뭐가 많아야 찜질방을 좋아할까요? 다음에 사주랑 MBTI 이런 얘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우리 사주, 우리 왜 이렇게 사는지 좀 분석해달라고 하고 네, 아무튼 그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무슨 얘기 할 거죠? 오늘은 각자의 퀴어 인생에 있어서 인생 콘텐츠, 나의 삶을 만든 콘텐츠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 인생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떤 좋은 작품, 나에게 큰 울림을 준 작품에 대해서 인생 작품이라고 하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하곤 하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할 것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놓자면은 베스트 퀴어 콘텐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의 베스트. 아무도 동의 안 해줘도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인생작이다. 그 걸작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그런 콘텐츠를 이 사전에 이게 너무 한도 끝도 없이 하면은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각자 3개씩 꼽아오기로 했어요. 그 정도 이어가지고.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사전에 우리가 몇 개 꼽아서 공유를 했잖아요. 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제가 꼽은 작품들이 지유님이 꼽은 작품들에 비해서 너무 약간 진짜 너무 오타쿠 오덕스러운 너무 오타쿠 냄새가 진동한 그것도 지난 세기 느낌의 오타쿠 더 기분 나쁜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해보기보다는 지은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 그 리스트가 끝나고 나서 제 리스트를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반부만 듣다가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이상해 이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은님부터 네 나의 퀴어 인생 콘텐츠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다음 주 우리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콘텐츠 얘기를 합시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요새 제가 더글로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글로리를 이제 다 보고 유튜브에 이제 다시 보기로 또 다시 보고
그리고 이제 해석해주는 걸로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돌고 있는데 그래서 더글로리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콘텐츠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퀴어 인생 콘텐츠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나 여기서 처음 듣는데 더글로리 얘기하고 싶었어? 네, 근데 뭐 사실 예, 그렇죠. 왜 네. 돌려 말하고 그래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네. 근데 뭐 어떻게든 하게 되지 않을까 진짜? 싶기도 하고 근데 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직 안 본 사람들이 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완결이 난 작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더글로리 시청에 대한 독려까지만 하고 네, 자세히 얘기는 조금 지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즌 2? 시즌 2가 맞나요? 네, 시즌 2가 파트 2. 파트 2가 이제 3월에 곧 하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거 하는 중에 한번 얘기를 하는 몰라요. 방향으로? 몰라요. 왜요? 언제 지하다님이 더글로리를 봐주시면. 저는 솔직히 지금 약간 그냥 때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완결 나지 않은 작품을 내가 인지한 이상, 그러니까 이게 완결이 안 났다는 사실 모르고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완결이 안 났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데 도중에 들어가는 짓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게 툭 중간에, 왜냐면 그게 그렇게 끊어졌을 때 그 중간에 끊길 때 얼마나 사람을 그러니까 이까지 끌어올려놓고 떨어뜨리겠어요. 그렇죠.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의 사람을 갖다 놓기 때문에. 난 왕자의 게임 이후로 절대로 완결이 나지 않은 작품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더글로리 얘기 많이 하고 맨날 그 성대모사 하고. 그니까요. 뭐 패러디 하고 모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만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시작했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해도 끝까지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이제 알리님이 저보고 이제 빨리 보라고 계속 재촉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게스트로 출연해주신 알리님이 더글로리 먼저 보시고 보라고 종용을 하셨다. 네, 계속 종용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속는 셈 치고 봤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볼만하다. 네, 이것도 약간 덕질할 만하다. 덕질할 만하다. 이야기가 촘촘해서 보는 맛이 좀 있더만요. 덕질의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특정 캐릭터일까요? 아니면 어떤 관계성일까요?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상징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품이나 배경이나 이제 캐릭터 설정에 대한 그런 상징성과 약간 그 아이돌 뮤비들 보면은 해석하잖아요. 해석이 필요하다. 근데 더글로리도 약간 이거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거 보면 작가는 이것까지 의도를 했구나. 뭐 이런 약간 쾌감이 있고. 요즘 드라마스러운 미덕을 갖고 있네. 예. 그러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연기를 미친 듯이 잘해서. 예. 그리고 최근에 또 뭔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씨가 나온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혜교 윈. 네, 송혜교가 이겼다. 그쵸. 그들의 사생활과 뭔가 이어지는 부분인가요? 그 윈이란 거는? 그냥 거기에 대한 배우로서 얘기는 이제 아껴두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그냥 송혜교가 압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의 위시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더글로리. 근데 아무래도 3월에 근데 그게 넷플릭스에 먼저 공개가 되는 애가 맞아요? 네. 그러면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애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애예요? 아니면 한 번에 이제 그 공개일에 다다락 완결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중간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공개되는 날 백수기 때문에요. 저는 어차피. 공개되는 날 딱 날 잡아가지고 완결이 딱 확정이 되는 때에 시작해가지고 한 이틀이면 다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저도 하루 만에 다 봐서. 그러니까. 네, 혹시 이제 뭐 송혜교가 이기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더글로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냐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지금 더글로리는 굉장히 최신작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사전에 회의하면서 리스트에 업해온 애들은 죄다 무의식에서부터 끌어올린. 그렇지. 우리의 기가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이 콘텐츠들이 우리를 키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굉장히 좀 2000년대와 이런데 그치, 포진이 되어 있죠. MZ 세대 중 Z 세대는 이걸 모르지 않을까? 왜 Z로 말하셨다가 G로 바꿔요? 여기서 또 연식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튼 네. M에서도 약간 약간 좀 저보다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뭐 그 사실 콘텐츠의 나이만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문제가 많다. 그냥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문제다. 그 콘텐츠는 그냥 사실 하나 나와 있으면은 보존만 잘 되면 어느 정도 영구적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떤 인간이 어떤 삶의 궤도에서 그 작품과 만나서 사고가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뭐 사실 작품은 영향받지 않죠. 작품을 본 사람이 영향을 받죠.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진짜 우려먹고 그치. 사골국물 우려먹고 살코기도 발라먹고 그렇게 해서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사설이 긴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워서 내가 정말 본편 때 아니면 말을 못하겠다.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먼저 하게 만들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 오늘 지윤님이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네 저는 조금 이따가 광고 듣고 나서 할게요.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지윤님이 그럼 꼽아오신 작품 3개 일단 얘기해 주시고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이제 마음의 비중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둔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당장 생각나는 3개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열심히 봤던 게 이제 바람의 화원이라고 SBS 드라마. SF예요? SBS 드라마죠. 네네네. 네,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성 커플이 이제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던 정말 시대의 어떤 그런 갓 컨텐츠였는데 역사의 한 획을 남긴. 그렇죠. 네. 이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조선시대화가 신윤복이 사실은 남장 여자였다 라는 그런 컨셉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문근영 씨가 분하셨고 신윤복으로 분하셨고 아주 귀엽게 나와요. 진짜 꼬마 부치처럼 완전 귀엽게 연기 겁나 잘하고 목소리 깔고 막 얼마면 되겠어? 이거였나? 모르겠네. 대사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내가 지은 걸 수도 있어. 그러고 이제 정향이라는 기생으로 문채원이 이제 스크린 데뷔를 합니다. 브라운관 데뷔였죠. 브라운관. 맞다. 아니 뭐 근데 LED 데뷔가 아니라 브라운관 데뷔를 했고. 이때 정말 문채원 페이스가 정말 기가 막히죠. 좀 센세이셔널했어요. 이때까지는 약간 눈 크고 이제 코 크고 약간 그런 서양적인 이목구비를 가져야 배우로 성공을 할 수 있었다면 문채원 씨가 이제 그 가채라고 하는 가채를 틀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하는데 그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동양미인 느낌. 진짜 그 그림에서 튀어나온 듯한 그런 캐스팅이었다. 그래서 키스씬은 있느냐?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바람의 화원이 한창 방영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쪽 장르라고 말하면 참 그런데 이쪽 장르? 요런 쪽 이제 게시판? 요런 쪽 이런 여여 커플을 믿는 사람들이 백화 커뮤니티? 그쵸. 여기저기 포진해 있었는데 거의 모든 곳에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이게 난리가 났었던 건 기억하고 뭐 이제 캡처나 움짤 같은 게 도는 거는 봤어요. 맞아. 그때는 그런 사진이랑 움짤들을 폴더에 고이 모셔두는 게 또 미덕이었죠. 그쵸. 해서 그런 또 이제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무한반복해서 보려고 그 무한반복 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거 외엔 안 봐도 된다는 뜻이야. 그들이 큐레이션 해준 것만 거의 보면 되던 시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렇게 풍족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약간 그 전체 스토리들 중에서 정말 약간 답답한 고궁화 스토리가 사실은 조선시대 기반한 동성애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쏙쏙 알맹이만
골라서 드셨다는. 그리고 옛날에는 저는 이상하게 드라마라는 어떤 매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거든요. 이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어쨌든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15회 막 이렇잖아요. 최소 막 14, 15회 뭐 기본 20회 넘어가고 이러는데 네, 엄청 길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 이런 거는 100회 넘어가지 않았어. 그렇죠. 용의 눈물 이런 거. 용의 눈물 알아요, 여러분? 용의 눈물이 뭐예요? 용의 눈물 몰라요? 네. 아니 대장금은 알고. 유동근 씨가 네. 그 태종 이방원으로 나온 거 몰라요? 류동근 씨가 누구지? 아니, 얼굴 보면은 알겠는데. 보면 알 거야. 네. 그러면 용의 눈물. 아니면 태조왕건 알아요? 네, 태조왕건이랑 그 대조영이랑 대조영 아버지가 딱 그 라인을 다 보셔. 불멸의 이순신. 왜 이렇게 아버지들은 사극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그 자신을 약간 그 역사 속 인물에 대입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맨날 이제 애템하면 그런 거 봤단 말이죠. 아무튼 용의 눈물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뭐 그런 느낌. 예. 그런 식으로 약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는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OTT 서비스나 이런 게 발달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가. 다시 보기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루트 맞아요. 혹은 불법적인 루트를 그렇죠. 네. 통해야 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해주는 썰이나 짤이나 이런 것만 보고 소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여 베스트 커플상 최초로 수상했을 때도 이런 또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러니까. 하면서 다 같이 감동하는데 동참만 했지. 사실 그 정확한 그 전체적인 그 이 커플이 어떤 커플이고 하는 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이걸 다 보셨어요, 주연님은? 네, 저는 이거 한 5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게 뒤쪽에 가면 근데 약간 여성 퀴어로서 약간 화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지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좋아서 그게 원래 원작이 소설이거든요. 네. 그 소설책을 빌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했죠. 필사를 했다고? 네. 진짜가 했다, 진짜가. 그러니까. 찐이다, 이거는. 네. 그 드라마가 그러면 그 소설 원작으로 드라마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는데 드라마 결말이랑 소설 결말이 약간 달랐던 걸로 알아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이거 바로 잡아 주십시오. 틀리면. 무슨 방송이야? 네. 그래서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드라마 방송. 끝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소설 끝만 기억이 납니다. 엄청 약간은 희망적인 그런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희망적인데요? 약간의 그 우리가 독자로 하여금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한 어쩌고를 남긴 그런 오픈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희망이란 게 세상에 대한 희망인가요?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인가요? 관계에 대한. 네. 드라마보다 그러면은 더 만족을 할 수 있겠네요. 그 서사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콘텐츠는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두 번째 콘텐츠니까 이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네. 여고괴담. 저는 이 콘텐츠를 언제 접했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접했는데 제가 학교가 해운대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영화의 전당이기 전에 시네마테크 네네네네. 네, 거기 요트 경기장 맞아요. 옆에. 네, 수영 요트 경기장 옆에 있었고 이제 그거를 두 번째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시네마테크에서 소장하고 있는 DVD를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와. 왜냐하면 그게 불법적인 루트에도 검색이 안 되고 그거를 DVD를 사야 됐었는데 그게 맞아. 네, 그게 10만 원, 20만 원 했었거든요. 엄청 구하기 힘들었어. 네. 그 무슨 비밀일기 이게 이 영화의 이제 그 주인공들이 뭐 교환일기 같은 거를 쓰는데 그 소품이랑 똑같이 만든 한 몇 건 그 한정판을 DVD랑 같이 팔았었거든요. 과몰입러들 놓칠 수 없지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DVD도 엄청 비쌌고 그거 합친 거는 돈을 더 얹어서 준다 해도 아마 그때 못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시네마테크에서 네, 시네마테크까지 이제 교복 치마 입고 가가지고 가서 이제 헤드셋 쓰고 거기 컴퓨터 화면으로 이렇게 숨죽여 가면서 봤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공포 영화라서 이렇게 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네, 온전히 그냥 레즈 영화라는 레즈비언들이 나온다더라. 네, 심지어 키스신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퀴어 컨텐츠가 넷플릭스나 이런데 막 널려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발로 뛰어서 직접 가서 진짜. 봤어야만 했다. 진짜 무슨 네. 리포터처럼 그 6시 내 고향처럼 그러니까. 있다 하면 그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 그렇게 해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행이고 아예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콘텐츠에서 착즙을 열심히 해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려먹고 맞아.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해버리는 2차 창작으로 많이들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가버렸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이게 99년 지난 세기의 영화입니다. 네. 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 영화인가요? 1999년이고 아마 지금 보면은 그 90년대 특유의 서울말씨 있죠. 그것이 아마 남아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그 정도로 기억난다. 네 제법 옛날 영화고 심지어 공효진 씨가 이 작품으로 데뷔한 걸로 알아요. 박예진 씨도 요걸로 제 데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고괴담이 요새는 최근에도 여고괴담이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아, 네. 네. 여고괴담이 시리즈물로 97년도인가? 그 처음으로 나와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복도에서 얻었죠. 이제 땅땅땅 맞아, 이렇게 맞아. 등장하는 신으로 아직까지도 각종 공포 매체물에서 밈으로 쓰이는 이제 복도 저편에서 조그맣게 서 있는 사람이 벌써 무서워. 팡팡팡 얘기하지 이렇게 마. 나오는 네. 그게 정말 정말 심장을 멎게 하는 그런 명장면으로 등장했던 영어괴담. 그거는 근데 그냥 여고괴담이었어요. 네. 그게 엄청 흥행을 해서 이게 뭐 6번째인가 뭐 6편인가 7편인가까지 네네네.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여고괴담이 매 그 시리즈물 매 이제 신작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마다 진짜 엄청난 여배우들의 등용문으로 기능을 했었습니다. 1편이 제 기억에 맞다면 최강희 씨가 그랬나요? 최강희 씨가 그걸로 데뷔를 했을 거예요. 거기서 또 굉장히 서늘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 여고괴담 다음에 저는 사실 여고괴담 이 방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여고괴담 방송? 여고괴담만 온전히 다루는 방송을 해봤어요. 근데 저 한때 여고괴담 너무 심취해가지고 여기 또 혼돈이었네. 네. 여고괴담이 한때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여고괴담의 밤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거든요. 이게 그 여고를 겪었다 안 겪었다 여성애자들이라면 여고괴담 1, 2, 3, 4에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이제 장난 아니에요. 이 여성들의 이 티키타카, 여성들의 이 미묘한 정념들, 이게 굉장히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네, 1, 2, 3, 4는 2는 진짜 이게 대놓고 막 이렇게 동성애 이렇게 나와서 더 이렇게 주목받기도 하고. 뭐 더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건데 요 원도 그렇고요. 아 진짜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겨. 얘가 얘를 사랑해 정도는 다 나타나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사귀고 막 이게 동성애라고 이름이 붙여줄 수 있는 관계고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여성애자를 보니 이거 이렇게 되는 이거는 성중독인데 이거는 얘가 얘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대사고 안 나오는 씬인데 하는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그 3나 4쯤에는 여선생님과 여제자의 미묘한 관계 이런 것도 나와요. 네, 제 기억에 맞다면 김서영 씨가 또 그 선생님 역할을 맡아서 아무튼 원이 그냥 이제 부제목 없는 그냥 여고괴담이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메멘토 모리. 맞아요. 라고 영재가 붙었을 거고. 그것까지 기억을 하시다니. 여고괴담 세 번째 이야기는 여우괴담. 네, 그분 누구시지? 누구지? 세븐이랑 사귀셨던 분. 박한별. 죄송합니다. 박한별 씨. 네네네 맞아요. 그분 그리고 여고괴담 포가 목소리. 그래서 냈다 소재도 되게 저는 다 재밌었고.
그 영화적 완성도를 따지기 이전에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애자들 1, 2, 3, 4는 각 잡고 봐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봐야 된다. 이게 물론 이제 취향에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각 시리즈별로 사실 굉장히 그 다루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를. 그리고 캐릭터들도 너무 다 다르고 서사도 되게 취향 타는 서사들일 수 있어서 뭐 이게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이제 그 시리즈 중 뭐 한두 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보는 한번, 게 낫다. 일단은 한번 봐야 된다. 이게 한 이게 번쯤은 봐야 된다. 역사물이라 생각하고 완전 그 실제로 이게 그게 한 2, 3년 텀으로 나왔거든요. 한창 꾸준히 나올 때 5까지가 그러니까 꾸준히 나왔던 때인데 그게 보면은 그 1편에서는 그 당시 고등학교 그 배경이 네. 진짜 잘 재현돼 있고 그게 여고 그 역사물이야. 당시의 여고 약간 이게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고 생활의 사료적 가치를 가진 그런 예를 들어서 목소리 4편 여고괴담 4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고등학생 시절의 그 여고 시설이나 그런 뭐 애들이 하는 말이라던가 뭐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완전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그 여고의 분위기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사료적 가치도 있고 네, 서사도 미쳤습니다. 아니 나는 두 번째 이야기 그 메멘토 모리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될 줄이야. 지은님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이거 나한테 보내주자마자 이건 내가 말이 길어지겠다라는 생각했어. 여고괴담 다음에 한번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 보신 컨텐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에요. 많아요. 모든 컨텐츠를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다 약간 몇몇 마이너한 컨텐츠를 좀 깊게 봤다. 그 정도고 그리고 제가 어디서 이거 정리하다가 봤는데 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고괴담 시리즈가 아닌 걸로 그냥 기획이 됐었대요. 근데 이게 흥행 문제도 있고 아까 여고괴담 1이 완전 대박 쳤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후속작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흥행에도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투자사나 뭐 제작사 쪽에서 이거를 그렇게 후속작처럼 이렇게 같이 좀 후광 효과를 보려고 여고괴담 두 번째 시리즈 이렇게 약간 타협을 한 것 같아요. 2가 아니고 두 번째 이야기 그냥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여고괴담 얘기가 나서 말인데 제가 1, 2, 3, 4 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여고괴담이 현재 6편까지 나왔습니다. 네, 5가 있고 5와 6은 근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죠? 왜요? 6은 정말 최근에 나온 그 모교라는 부제로 나온 김서영 씨가 그 주인공인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게 보통 여고괴담 시리즈는 전부 다 학생이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 안에 인물들은 많은데 그 주요 인물들이 다 학생으로서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서사를 이끌어가는데 모교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래시백이랑 현재 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김서영의 기억을 더듬어가는 그리고 이상한 기묘한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많이 결이 다른 여고괴담. 예. 무섭나요? 약간 그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그런 장면들은 좀 있고. 짜증나. 그리고 그래서 6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진짜 개망작 이런 건 아닌데 저 앞에 시리즈들에 비해서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서 제가 경고를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했는데 5는 절대로 보지 마십시오. 절대 보지 마시고 1, 2, 3, 4까지만 저는 여고괴담을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 5는 인정을 얻지 못했다. 5랑 6은 6은 그냥 다른 영화라고 생각하고 싶고 5는 그냥 영화로서도 뭐야 이런 느낌. 진짜요? 그 정도입니까? 5는 그 부제가 동반 자살이에요. 그리고 여고괴담 시리즈와 함께 동반 자살 해버렸죠. 제목 따라가버려. 네. 그래서 저는 여고괴담 5를 보고 이제 겪었던 그 트라우마를 여러분은 겪지 않길 바라며 진짜 끔찍한 영화입니다. 진짜 너무 근데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어요. 약간 궁금하긴 해요. 보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끔찍했는지 그냥 진짜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진짜 쐐기를 한번 박아주실 수 있나요?
이래서 보지 마라. 여고괴담인데 남학생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no. 탈락. 물론 여기 이 영화의 그 구린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사실 할 말이 많은데 가장 어쩌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구림의 대부분이 여기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여고괴담인데 왜 여고면은 여고인 건데 왜 남자들이 등장하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 뭐 알 수 없는 그런 서사들이었고, 네, 그 공포적 요소로 공포 영화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이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뭐냐면 1, 2, 3, 4를 정주행하면서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만 갔단 말이에요. 너무 좋다. 대박이다. 와,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 이 여고괴담 이거 너무 정말 이게 다들 훌륭하다. 훌륭하다. 이 진가를 사람들이 많이 평가절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파이브를 봤는데 이제 진짜 와 그럴 의욕들이 세상에 뛰어나가가지고 이제 외칠 의욕이 싹 사라지는. 이때까지 사랑했던 것들도 다 약간 사그라들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1, 2, 3, 4만 보시고, 네, 5는 뭐 도전의식이 있으신 분들만 보고, 네, 요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내가 시간을 좀 아껴 쓰지 않고 싶다, 흥청망청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5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두 번째 이야기도 근데 사실 저는 공포 영화로서는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도 안 무서워서. 아까 그 여고괴담 시리즈가 아닌 걸로 기획이 됐다고 했잖아요. 공포 영화로도 기획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뭐 그런 드라마를 담은 그런 거겠죠. 기획부터 약간 완전 초반에 바뀌었구나. 어쩐지 어떤 구간까지는 엄청 멜로고요. 그 뒤부터 갑자기 이제 공포가 꾸역꾸역 등장을 하는데 요 정도면 공포 영화 같지 않니? 이런 느낌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미는 그러니까. 느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연출이 너무 안 무섭게 돼서 약간 사람들이 그걸 캡처해서 우스꽝스럽다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세기말의 세기말 감성이 굉장히 묻어있는 뭐 거죠. 디지털 귀신? 약간 이런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직접 보시면 알아요. 디지털 귀신이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요? 네. 아니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그 어느 순간까지는 꼭 보셔야 되고요. 뒤에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전반부가 확실히 주연님이 말한 것처럼 학원 멜로물 맞아요. 느낌인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생각만 해도 그쵸. 네, 그 여학생 둘이서 학교 옥상에서 수업 땡땡이 치고 그림들이 너무 예뻐. 네, 그 씬이 너무 예쁜데 그게 약간 디토랑 비슷해요. 디토? 뉴진스 디토가 그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지? 그 캠코더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부분? 거기도 관찰자 시점 같은 게 캠코더로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지? 레퍼런스인가? 디토 여고괴담 레퍼런스였나? 그리고 약간 으스스한 그 느낌도 진짜 진심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걸 의도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연관해서 그냥 우리가 엮어버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네. 아무튼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보세요. 네, 또 얘기할 게 있었나? 여고괴담. 네. 그 감독이 민규동 감독인데 앤티크 서양골동 화자점? 네. 저는 그걸 안 보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게이 이야기고 유아인이 그때 유아인 씨가 그때 완전 뭐 끼쟁이 끼부리는 모르겠어. 난 그 영화를 안 봐서 아무튼 포스터만 지금 생각이 나는데 뭐 케이크를 얼굴에 묻히고 한껏 끼부리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킹 받았던 기억이. 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군요. 퀴어의 진심인 민규동 감독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도 그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나. 민규동 감독님도 이쪽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모르죠. 그럼. 네. 이렇게 전부 다 약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 전부. 근데 생각해 보면 다들 우리를 헤테로로 보는 그런 헤테로들도 많으니까. 혹시 오인했다면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마음을 뭐
전달해 주십시오. 혹시 아시는 분이 듣고 계시다면.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예.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네. 아니 왜 그 지하다님 콘텐츠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끝까지 가고 합시다. 아니요. 네. 이제 다음에 제가 너무 별 게 없어서 그냥 지하다님 얘기로 합시다. 그렇게 용두사미로 끝내려고? 아니 사실은 이렇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 좋잖아요. 두 개 했으니까 나도 두 개를 내놔라.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시길래. 진짜 네. 다른 의미로 대단한 얘기라서 네. 내가 네. 이렇게 그 시작이 긴장이 되네요. 네, 언제였나요? 네. 일단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부산에 사는데 누군가를 1대1로 만나는 소개팅 어플은 부담스럽고 그나마 찾을 수 있는 모임은 죄다 술번개뿐이고 그냥 맨정신으로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데 왜 퀴어들을 위한 문화 모임이나 행사들은 죄다 수도권에만 있노? 그런 당신을 위해 부산 퀴어 문화 플랫폼 홍예당을 소개합니다. 홍예당은 부산에 사는 퀴어와 알라이들을 위한 다양한 퀴어 이벤트와 소셜 모임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책, 영화, 음악, 스포츠. 당신의 관심사를 함께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가족, 직장, 사회, 각자가 속한 곳에서 퀴어로서 겪는 고충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이 당신일 수 있는 바로 그곳. 홍예당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홍예당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찾게 되는 향긋한 커피 한 잔.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촉촉하고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윤리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속가능한 선택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나와 우리, 지구 모두를 위한 비건 로스터리 카페소스로 오세요. 비거니즘, 페미니즘, 퀴어 모든 소수성을 포용하는 따뜻한 공간 카페소수는 부산 광안리의 조용한 골목에서 오늘도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꿈꿉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주 월요일은 쉬어갑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카페소수를 팔로우하고 오늘의 비건 케이크를 확인해보세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역시 이게 광고를 한번 제대로 녹음해 놓으니까 너무 편하다. 그러네요. 진작 이럴 거를. 안 들었지만 들은 것 같다. 사실은 안 들었지만. 항상 듣고 온 것처럼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앞으로. 전문 방송인으로서 거듭나려면 이제 이런 의미 없는 이 마 같은 구간도 이제 다 정성스럽게 메꿔야지. 의미가 있었다고. 공골이 쳐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해서 지금 뭐 평소와 같은 광고 듣고 오셨고 그 지금 홍예당에 2월 중에 모임이 임박한 게 몇 개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월 18일 이 방송이 나가는 게 2월 14일일 건데 화요일. 네. 그 홍예당에서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일말의 퀴어 L이라고 해서 2월에 독서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 다룰 책은 김멜라 작가의 제 꿈 꾸세요. 네, 이 라고 책이 하네요. 무지개 책갈피에서 퀴어 문학상인가? 아, 네, 아무튼 상을 이제 받은 작품이군요. 퀴어 이제 소설 최고봉 인정을 받은 그런 작품이고 인증받은. 네, 그 잠깐의 진짜 이제 스포를 살짝만 하자면 이제 딜도의 버전에서 레즈비언 커플을 지켜보는 이야기가 기괴하다. 나온다. 재미있을 것 같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꿈꾸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은 홍예당 모임 요거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독서 모임이 2월 18일 토요일에 있는데 그 다음 날이 2월 19일 일요일에는
시간은 그 전날 같습니다. 오후 3시로 성소수자 부모 모임 영남 지역 2월 정기 모임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관심 있으신 퀴어 당사자분들 아니면 이제 뭐 퀴어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 네, 참여하셔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소수자 부모 모임은 이제 매주 몇째 주 일요일이었죠? 셋째 주였나? 이게 셋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아무튼 그렇게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정 미리 체크해 두시고 세 번째네, 세 번째. 아, 네. 세 번째 일요일마다 오후 3시에 늘 열리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예당 인스타그램 들어가셔가지고 그 신청하실 수 있는 폼이 그 바이오에 올라가 있거든요. 거길 통해서 신청하시고 네,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 하던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아, 우리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그 엄청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 지우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면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게 있네요. 네, 지금 저희는 나의 퀴어 인생 콘텐츠. 예. 그냥 단순히 인생 콘텐츠가 아니고 퀴어가 꼭 들어가는 네. 이게 명작이란 뜻도 아니고 망작이란 뜻도 아니고 그냥 깊은 인상을 준 그냥 내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 주윤님이 앞에 바람의 화원이랑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네, 비교적 대중문화 매체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게 대중적인지 몰랐네요. 대중문화. 네. 사실 두 번째 이야기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아니, 바람의 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SBS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건 그렇죠. 무려 공중파에서 방영이 됐던 드라마이고 네.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도 이건 나름 상업 영화로서 영화관에 걸렸던 작품입니다. 그럼 도대체 얘기하실 거는 무슨 콘텐츠? 그냥 땅 파서 나온 콘텐츠? 저는 일단 제 생애 최초로 이제 예, 여성 커플, 여성애를 다룬 그 최초로 접한 매체가 뭐냐면은 팬픽인가요? 맞습니다. 아이돌 팬픽입니다. 아, 제가 너무 김을 세게 해버렸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니, 도대체 무슨 아이돌 팬픽입니까? 제가 최초로 접한 아이돌 팬픽은 중학교 때 핑클 팬픽이었습니다. 네. 정말요? 저는 그때까지 팬픽이라는 문화 자체가 여성 아이돌들 팬들 판에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팬픽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남자 아이돌 팬들만이 향유하는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핑클에 빠지고 나서 근데 핑클 세대셨나요? 조금 사실 핑클 정성기 때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늦덕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타이밍 늦게 이제 그 아이유로 치자면 한 언제 정도? 아이유로 치면 이게 핑클 여러분 일단 핑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설명할 기력은 없으니까 알아서 검색을 해서 조사를 해서 알아보시고 그 지금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꼽히고 있는 이효리 씨가 리더로 있던 옛 아이돌 그룹입니다. 아니, 저는 핑클도 그런 팬픽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게 핑클을 제가 좀 심하게 팠었거든요. 이제 늦덕이였고 늦덕이면은 있는 떡밥으로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핑클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제가 좋아할 때 이제 제가 약간 활동을 때,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 군대 가고 이런 느낌. 군대 여아 아이돌이라서 군대는 안 갔지만 약간 이제 개인 활동 시작했을 때요. 그 이제 그룹으로서의 활동을 그냥 뭐 옛날에 그런 말장난들이 있었어요. 연애가족이 같은 데 나가지고 따로 또 같이. 그러니까 해체는 절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해체에 가까운데 이제 팬들 너무 상심할까 봐서 그 앞에 이제 H.O.T나 잭스키스에 대한 충격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렇죠. 해체를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팬들이 충격에 빠지고 막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하고 이랬던 적도 있대요. 그렇구나. 저는 여자친구 해체했을 때 약간 심정이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절망감에 그 팬들을 빠뜨리지 않고 희망 고문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서서히 그룹 활동이 이제 좀 줄어들고 없어지던 그냥 팬들 기억 속에서 페이드아웃 된 다음에 이제 그냥 서로 좋게 끝내려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핑클이 정규 4집까지 이제 그룹 활동을 하고 각자 이제 개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각자 이제 뭐
옥주영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지컬로 가시고, 지금은 굉장히 네. 성공하셨는데 당시에는 욕을 엄청 먹었답니다. 맞아. 뮤지컬 무슨 아이돌이 뮤지컬 기본기도 안 돼 있는 애가 아이돌 노래 부르다가 와가지고 그 시대 때는 여자들이 참 살기 힘들었다. 그렇죠. 뭐 조전하면 그 성유리도 발연기 한다고 얻어 터지고 에이. 이진도 마찬가지. 이진은 뭐 했어요? 둘 다 연기를 했는데 성유리 이진 근데 네. 뭐 다들 미숙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트레이닝이 다 된 채로 나가는 그렇죠. 그런 연예인들이 아니었기 그때는 때문에 배우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배우라고 치는 그런 배우들도 송혜교 씨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연기로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네. 근데 이번에 더글로리에서 연기 미쳤으니까 꼭 보세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핑클 멤버들이랑 그 송혜교 씨가 친합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같은 학교라면서요. 옆 학교라면서요. 그 지금 무슨 은광 요구하고 뭐 어디하고 해서 뭐 약간 이제 무슨 그 얼짱 양두 그렇죠. 쌍두마차 양대산맥 이런 거였는데 무슨 고에 누구 무슨 고에 누구 이래가지고 증명사진 막 팔리고 했던 네, 지난 세기 일입니다. 다. 그때는 그랬답니다. 네, 아무튼 제가 핑크를 좀 늦게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 활동을 하겠다 하고 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즌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그룹 활동하는 핑크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룹 활동 더 이상 하지 않잖아. 그래서 온갖 콘텐츠를 온갖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발굴하듯이. 네. 당시에 참 공유 문화가 무분별하게 있었습니다. 예. 네네네. 고백하자면. 네, 그렇죠. 뭐 토렌트보다도 더 이전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 그때 뭘로 했었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그냥 이렇게 통째로 올라오던 시절이었고 참 이런 옛 덕질에 대해서 말하자니까 좀 이게 동영상을 재생해 보면 픽셀이 다 이렇게 막 도드라지는 엄청 저화질에 앞에 이제 무슨 핑클 나우누리 팬 서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이상한 장표 같은 게 반짝거리면서 또 그때는 네티즌 시절 아닙니까? 네티즌 그죠. 누리꾼이란 말이 나오기 전이죠. 누리꾼 전이죠. 네티즌이죠. 네티즌. 그리고 막 이제 그 전화선 뽑아가지고 이제 인터넷 하시던 하이텔 나우누리로 이제 그 문자 투표 대신 그런 걸로 투표하던 시절. 네, 저도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제 그 옛날 이제 그 영상들을 제가 이제 지나간 아이돌 덕질을 하려면 옛날 영상들을 발굴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녹아 있다 그 역사들이. 그래서 핑크를 파다 보니까 그런 음지 문화까지 가게 된 거예요. 깊숙이 파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웃기다. 아니 분명히 시작은 대메이저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어디까지 땅굴을 파야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 존재하던 지금처럼 이렇게 트위터나 뭐 카페나 이렇게 막 이렇게 팬들 그게 거점이 지금만큼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데가 있었고 타고 하면 그냥 다 연결돼 있어 결국. 그래서 다 같은 사람들이야. 지금은 없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할 수 있는데 이야기 속 핑클 세상인가 해서 줄여서 이핑세라고 부르던 팬픽 카페 사이트 홈페이지였어요. 홈페이지여서 옛날 스타일의 그 게시판이 있고 그 당시 유행하던 도메인이 우뚜넷이라고 wo.to 이렇게 끝나는 무료 도메인이 유행하던 시절이거든요. 모르죠? 몰라요. 네네. 그 시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 분명히 있다. 네, 그분들 그 시절에 이제 그 게시판 같은 거에 제로보드 이런 거 붙일 때. 제로보드가 뭐죠? 지금 듣고 계신 분 여기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 동년배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 미안한데. 네. 할머니가 얘기하기 좀 납둬봐봐. 그래서 그 게시판 화이트보드 같은 거예요? 그냥 게시판인데 고전적인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 이제 그 A4 용지 막 10장 분량의 소설 한 회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 다다닥 해서 올라와.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여튼 거기서 이제 제가 팬픽의 세계를 열어버린 것이죠. 선호하는 커플 같은 것도 이제 그때 이제 패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파는구나.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진짜 뭐 지금도 사실 커플링 논쟁은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도 커플링 논쟁이란 것은 여기까지 온 이상 빨리 얘기하십시오. 정치, 종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커밍아웃 잘못하면은 이제 굉장히 서로를 비난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그러면 댓글 달리겠지 뭐. 내 생각엔 이걸 알아듣는 사람도 적어. 문제제기 올라오겠지 뭐.
그게 이제 저는 이효리랑 네. 옥주연 커플을 좋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이너하면서도 아주 마이너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게 상상도 안 된다. 왜냐면 성유리 이진 커플이 굉장히 대메이저였거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약간 끼워 파는 느낌이 뭔지 알죠? 절대 외롭게 두지 않을까. 아, 그치. 다 그치. 일단 짝지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짝짓잖아요. 일단 핑클은 짝수기 때문에 한 명을 이렇게 외롭게 둬서는 안 돼. 그 삼각관계를 원하면 SES 멤버를 빌려옵니다. 아, 대박. 그런 활용이 있었군요. 아, 네. 이렇게 요즘도 근데 이렇게 믹스를 하잖아요. 그 세계관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믹스는 약간 싫더라고요. 이런 굉장히 그때는 이제 흥선대원군적인. 그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녀시대를 좋아해서 네네네. 그 안에도 커플이 엄청 많아서 그건 진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이제 그 안에서의 등장인물이 많아서 그 안에서 얘기만 하기에도 벅찬데 핑클이랑 SES는 일단 사람이 적잖아요. 다 합쳐도 7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끌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구나. 근데 진짜 웃긴 게 그 핑클 팬픽을 파면서 SES 팬픽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세간이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원더걸스 팬픽 보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여자친구까지 내려온 거지. 진짜 웃긴 게 그 팬픽 속 그 아이돌 멤버들은 실제 아이돌 멤버와 괴리가 있고 굉장히 그걸 소비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막 해놔요. 그거에 의존하지 실제 그 사람과는 별개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우상화되고. 그래서 그 핑클 내에서 이제 제가 효리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효리 주연의 어떻습니까? 커플링을 효현이라고 불렀거든요. 혈현. 혈현. 이라고 불렀는데 그 핑클 팬들 사이에서 지금 이효리 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성공한 셀럽이시죠. 당시에도 사실 성공한 슈퍼 셀럽이었는데 지금이랑 이미지가 좀 달랐어요. 소비되는 양상이. 어떤 캐릭터였나요? 굉장히 오빠야 캐릭터였거든요. 약간 털털한 캐릭터. 김머부. 왜냐면 그리고 그 30대 여러분이 그 뭐 자료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핑클 30대 나우랑 빌리얼 러브라는 후속곡으로 활동을 했을 시절이거든요. 나우는 알아요. 네, 그 당시에 이효리 씨 찾아보시면 잘생겼죠. 개 잘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그 예능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행동이나 엄청 털털하고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랑 약간 성적인 농담 이런 걸로도 조금 유명했었고. 네. 그런 캐릭터가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희소했고 뭐 지금도 희소하지만 당시는 더 희소한 캐릭터였고 잘생겼어. 이제 그럼 뭐 어떻게 소비되죠? 네. 소녀시대 권유리처럼 소비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가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옥주영 같은 경우는 엄청 여성스러움이 극치로 그래요? 소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팬픽 중에 하나가 저 주로 당시에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물을 자주 소비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아마 작가님들 중에 당시 팬픽 작가님들 중에 대학생들이 많아서였겠죠. 문창과 다니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대대로 이제 그 습작하는 거기서 이제 분야잖아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데뷔하고.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자신의 커리어니까 훌륭한 작품 많고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읽는 단편 소설보다 진짜 모두한테 읽히는 팬픽 완전. 작가가 더 명예로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캠퍼스물을 자주 읽었는데 그때 어떤 역할로 나온 거냐면 그 옥주연이 교수예요. 지금은 약간 엄청 최연소 교수는 겁나 쿨해. 시크한데 사실 그거 알죠? 되게 그렇게 쿨하고 시크한데 사실 엄청 속은 여린 그런 사람. 그런 걸로 설정이 돼 있고 이효리는 이제 그 교수가 있는 학부의 학부생인데 뭐 모종의 이유로 휴학을 했다 복학을 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그에게. 무슨 일이지? 그 얼굴로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해서 이제 둘이 이러고 저러는 그런 팬픽이 있었는데 제가 그 팬픽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근데 그 팬픽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 기억 속에서 계속 미화만 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과몰입하던 그걸로 이제 저는 시작했어요. 이런 장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난 로맨스 소설 이런 거 애들이 왜 이렇게 당시 어떤 세상이었냐면
그 귀연이 이런 귀연이 소설이 귀연이 소설 이런 게 유행하던 때였고 그 귀연이 소설이 이제 뭐 이제 그런 문체나 이런 게 파격적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 간의 사랑이나 이런 연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더 깍깍거리면서 봤던 건데 저는 1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저는 몇 개 보긴 했거든요. 네. 그냥 그 일단 그 표지부터 죄송한데 킹 받았어요. 아 저는 텍스트 파일로 봤어요. 아, 네. 책을 읽는 거는 진짜 너무 짜쳐서 그래서 텍스트 파일로 그렇구나. 봤던 기억이. 그래서 나는 저런 게 나는 그래서 멜로물이나 그런 연애물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핑클팬피로 보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이 개안하는 느낌. 네, 세상이 좀 바뀌는 느낌이었고 이게 시작이었고 아까 소녀시대 얘기하셨는데 이후에 소녀시대로 연결되는 그렇고 그런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네, 소녀시대로 이어졌었죠. 네, 해서 저의 첫 번째 콘텐츠는 그 아이돌 팬픽으로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 길게 얘기했네. 아 오늘 그냥 2편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아 이거 두 화로 나눈다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 이후 제가 아직 소개하지 못한 두 가지 콘텐츠와 지은님이 소개하지 못한 한 가지 콘텐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과몰입하다 보니까 추억 여행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은 2시간 반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한데 제가 정말 이거 가장 짧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게 지금 엄청난 길이가 돼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이후 거는 더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일단 여기서 한 회를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연 모집 중인 거를 한번 슬슬 리마인드를 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가 사연을 모집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뭐 방송 후기 이런 거는 뭐 언제든 보내주시면 뭐 격려든 욕이든 저희가 읽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뭐 궁금한 거든 뭐든 주제 뭐 추천도 괜찮습니다. 오면은 지금 굉장히 여기가 블루오션이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상황거든요. 저희가 지금 저 좀 더 이제 잘 나가기 전에 이게 무명일 때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선점해 놓으시라. 지금 선매수 해놓으시면 선매수 풀충전. 그렇죠. 이제 이후에 이제 지금 굉장히 저희와 더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 정치자로서. 그렇죠. 해서 그 3월 달에 그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위기탈반 넘버원 그거를 한번 사연 방송으로 꾸려볼까 해요. 그래서 매콤 고자극 사연 대환영입니다. 완전 맛있게 매운 고자극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은 맛있다 이런. 저희가 최대한 맛깔나게 읽고 그것에 대해서 탈반 안 하신 거에 대해서 격려와 위로와 감사의 말씀. 그렇죠.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얘기하다가 뭐 저희 얘기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 좀 하는 방향으로 하고 메일 보내실 곳은 그 사연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메일 보내주실 곳은 country.queer.mice@gmail.com 너무 길다. country.queer.mice MICE 진짜 오랜만이다. 마우스의 그 복수형인 거잖아요. 진짜 천재적이다. 우린 단수의 마우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골지 지메일로 보내주시고 이게 좀 외우기 번거로우시면은 인스타그램 저희 시골지 키웠지 검색하시면 계정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바이오에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인생 컨텐츠 어쩌고 하는 방송은 여기서 한번 끊어서 다음 주에 이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